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131회 오늘 저 병원 컨설팅에서 지금 이제 헬스케어 한류 개척의 장을 새로 여신 아라메디칼 그룹의 윤성민 대표님 모시고 지금 1시간 반 동안 온라인 설명서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음성 테스트하는 시간이니까요. 스태프 잼성 체크해 주시고요. 온라인 시청하신 분들도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하여 게스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진행 맡은 MC분들도 음성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원진성형외과의 박미숙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일사병 네트워크 이건웅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수열입니다. 네. 자, 게스트이신 윤 대표님도 음성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라메디컬 그룹의 윤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분 뒤에 본방 소식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공 있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좋아요공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에 라이크 버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객분들이 네네. 대표님 말씀에 공감이 가면 네네. 공을 던지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공을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공을 네. 많이 맞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공을 한번 하나씩 던져볼까요? 대표님한테 던져보세요. 짧아. 뭐 짧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좀 보약 좀 드셔야 되겠어 저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자, 먼저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요 CEO톡 같이 처음에 임철 대표랑 같이 만든 IT 벤처 사업가 G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진 메디컬 그룹에서 HRC에서 총괄하고 있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도 그룹이셨어요? 네, 그룹. 그룹이시군요. 요즘은 여기 이제 성형외과 써주셨는데. 네, 요즘은 다 그룹이네요. 네, 네, 다 그룹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사병 네트워크 그룹의 이건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커뮤니케이션의 임수열입니다. 네. 거기도 그룹이잖아요, 그룹.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아라메디칼의 아라메디칼 그룹의 윤성민 대표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예. 이 아라메디칼 그룹이라는데 메디칼 그룹은 뭔지 알겠고 아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라가. 아라란 뜻이 순 네. 우리말로 네. 바다란 뜻이에요. 네. 우리 어릴 때 아라치 마라치도 있잖아요. 네. 그건 아루치 마루치 하는데. 제주도 가면 이제 아라동도 있고 네. 아라 초등학교, 아라 중학교가 다 있는데요. 음. 순수 뜻이 아라가 순 우리말로 바다란 뜻이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좀 세계 여행을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여행을 나갈 때 선생님께서 이왕 나가는 거 이제 살아가는데 네 마음을 좀 바다처럼 만들고 와라. 네네. 좀 그런 숙제를 주셔가지고 네. 여행 내내 좀 생각했던 하나의 좀 화두 같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뭘까 아직도 뭐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런 뜻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이왕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회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네. 이제 바다라는 말을 쓰려니 뭐 정말 바다를 컨설팅하는 것 같고 바다를 교육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찾다 보니 순 우리말에 아라라는 좋은 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라라는 이름을 갖다가 회사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중국 많이 진출하고 계시잖아요. 예. 중국 비즈니스 하실 때 예. 아라란 말이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아니면 별로인 거?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중국어로 하면 왜 알아요? 예, 이 아자가 네. 한자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어휘를 갖다가 이렇게 비슷한 말로 한자를 잘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라자는 좀 많은데 아자 자체가 별로 없어서 저희도 회사 이름 만들 때 아자를 찾다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좀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아라메디칼 그룹에서 실제로 이제 올해 이제 병원 관계자분들 실제로 고객분들인 거죠. 네네. 아라메디칼 그룹 고객분들이랑 같이 컨퍼런스 한 거 그 내용 영상 있거든요.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림 호스피탈 컨퍼런스라는데 네네. 드림 호스피탈이 뭐 현재 병원 이름입니까? 뭡니까 이게? 병원 이름은 아니고요. 네. 제가 2004년부터 컨설팅을 했으니까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병원을 10년 넘게 이제
컨설팅을 계속 하면서 과연 어떤 병원으로 만드는 게 답일까라고 이제 쫓아온 10년인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어떤 병원의 모델을 제가 좀 정립을 해봤어요. 어떤 병원으로 만들 건가에 대해서 그 모델의 이름을 그럼 우리가 드림 하스피탈이라고 명칭을 하자. 그래서 드림 하스피탈을 명칭을 했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병원들이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5개 병원이 그 실무자들이 직접 이런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 병원들이 그런 네.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5개 병원 분들의 뭐 간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대한 2016 드림 하스피탈 컨퍼런스 지금부터 여기만 하는과가 있는데 전부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게 정답일까라는 다들 의구심이 있고 그 답을 찾고 싶을 거예요. 다 장례를 치르고 정말 비가 옥수같이 왔는데 가족 전체가 저희 병원을 방문을 하셨어요. 할아버지에게 손자부터 시작하여 위에 다 오셨는데 하신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순간이라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 다 겪었던 모든 걸 한순간에 날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기쁜 선물이었고요.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물어도 봐야 되고 정보도 줘야 되고 서로 교류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짜야 되니까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화면에서 보신 우리 꿈을 이루는 치과의 최종화 총괄실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에 그 사회복지과에 또 봉사하는 여러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회복지과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첫 봉사를 이제 독거노인들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첫 봉사를 나가게 되었죠. 우리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군부 국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 병원 환경은 겉만 번지르하게 있는데 안에 가면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밖에 없어요. 저희 병원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고객분들이 자연분만 열심히 도와주는 병원, 친절한 병원, 모유수유 잘 도와주는 병원, 이런 이미지를 저희 병원을 떠올립니다. 네,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정말 저희가 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성장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드셨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고 그럴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다른 질문일 수 있지만 오늘도 느낀 거는 그 중간 간호사, 총괄실장님들 아니면 간호부장님, 부장님이신데 그분의 역할까지 중간사람으로 생각하시고 갑니다. 교육은 병원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온 직원이나 이 프로그램은 따라오려고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아마 조금씩의 변화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저희한테 같이 와닿는 어르신들한테 마음 전달되고 하는 게 그분들과 대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A도 너무 좋았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제도 병원 실무에 근무도 하고 있고 전체 통증을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도 하고 있는데 참 오늘은 참 보람 있고 이게 의사소통도 많이 되고 해서 직원들한테 참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해왔던 그런 그 병원이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드림 하스피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드림 하스피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시는 과정에서 2년 반 동안 해외여행을 젊은 나이에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배가 혹시 새우잡이배 아닌가요? 바다에서 이렇게 2년 반 떠돌려면 여행하려는데 이게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의 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29살에 50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30대 그것의 60% 정도를 달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임팩트 있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셨는데 그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그 셀프 리더십이 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물으면은 제가 좀 비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고 힘든 일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비전 때문에 온 것 같고 달려온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 있어서 그 이제 대학이나 청소년들한테는 비전 강의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많이 해주고 있고 이제 사실 이제 여행을 이제 한 2년 반 정도 여행했다면 돈이 이제 많아서 여행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 저도 200만 원으로 이제 나가가지고요. 제가 그 중국에서는 그 영길에서 제가 태권도 이제 볼런티어로 태권도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몸매가 지금 태권도 선생님 하시는 몸매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 10년 전에 제 10년 전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예, 그때는 지금 제가 한 20kg 넘게 쪘어요. 60kg 되셨군요. 예, 지금 발척이 잘 안 되시죠?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권도 사법을 하면서 태권도 선생님을 하면서 기술고등학교였어요. 기술고등학교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세우면서 이제 저는 태권도 학과가 생겨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쳐주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쭉 중국,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이렇게 쭉 여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돈을 벌면서 다닌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들어올 때는 200만 원 갖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더 큰 돈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예. 타고나셨네요. 영국에서는 또 일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의과대를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병원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이제 제 첫 직장은 HSBC라는 그 은행이었어요. 홍창으로. 예, 가장 이제 저는 이제 경영을 공부했는데 가장 사실 가기 싫었던 곳이 은행이었는데 제 성향에도 안 맞고 그냥 무역이나 저는 좀 이렇게 세계를 좀 다니면서 열심히 좀 뛰는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괴리감이 항상 있잖아요. HSBC라는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뭐 마케팅 세일즈랑 그리고 인사팀에서 인사를 담당하다가 이제 3년 만에 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그때만 해도 제가 메디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사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뭘 할까 하다가 사실 컨설팅 회사 뭐 에듀케이션 교육 회사들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또 어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은 원래 기업들부터 나와서 작은 기업들부터 했어요. 하다가 제가 도저히 그 기업들 하는 걸로는 너무나 경쟁군도 많고 차별화도 안 되고. 경쟁 컨설팅 회사들이 너무 강자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데가 없을까 아무도 안 하는 산업 분야는 없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메디컬 컨설팅 회사가 없을 때였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04년도요. 2004년도. 그래서 2005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했는데 메디컬을 그때만 해도
메디컬 산업에 컨설팅 컴퍼니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막상 그래서 이쪽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도 한 3년 정도는 메디컬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메디컬 출신 직원들을 데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을 좀 겪었고 그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없었던 이유가 그 시장에는 컨설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병원은 그냥 다 잘 됐던 거예요. 전략이 없어도 모든 병원들이 먹고 사는데 예,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메디컬 영역에 맥킨지부터 해서 뭐 삼정 회계법인 대형 컨설팅 컴퍼니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맥킨지도 메디컬 컨설팅 들어와 있습니까? 예. 원래 맥킨지도 미국에서 메디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어쨌든 그 메디컬은 이제 전략이 필요 없었던 시기였던 거죠. 네. 뭐 워낙 잘 되니까 다들 맡기질 않는 거죠. 어떤 것도요. 어떻게 살아남으셨어?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업 아이템을 할 때 남들이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덜컥한다고 좋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뭔가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도 3년을 용케 버티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없다면은 시장을 좀 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컨설팅 전략 컨설팅을 하고 싶었는데 전략 컨설팅에 대한 시장이 없으니 오히려 그러면 그 이제 경영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메디컬이 의사잖아요. 네. 의사들한테 경영을 좀 가르쳐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메디컬 경영 MBA 과정이라고 만들어서 교육을 시작했어요. 의사들 경영 교육을. 그게 지금 벌써 8년 지나서 지금 40회 정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아주 숫자 카운트하면 나오죠. 지금. 예, 지금 한 600명 정도 37회까지 의료 봤어요. 리더들이 그러니까. 예, 의료 리더들이 아니 그 이제 가격도 얘기하면 18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참 히스토리가 많은데요. 네네. 제가 1회 때부터 모든 돈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의료는 의사들이 뭐 의료 시장에서 교육받을 때 돈을 내는 시장이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약사가 나죠. 맞습니다. 다 그런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어떻게 그 없는 시장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돈을 받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뭔가 컨텐츠나 서비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 컨텐츠, 내 서비스 돈 많이 받고 싶지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공짜 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해서 본인이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180만 원씩 의사들한테 받는 걸 성공시킨 겁니까?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히려 그 없었던 이제 사실 그 경영을 가르쳐주는 의사들한테 경영을 가르쳐주는 그 회사가 아예 없었고 기관인도 없었다는 얘기죠. 예, 학교도 없었어요. 없고요. 네네. 학교도 그때는 없었고요. 이게 한 4, 5년 지나서 이제 대학들이 그런 과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AMP 만들듯이요. 예, 네. 만들기 시작했어요. 메디컬 영역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없다 보니까 신기했던 거고요. 생각해 보면 그 초창기에 그 저랑 함께했던 지금 그 뭐 그때 의사들이 지금 다 친한 친구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니요, 이제 초창기 했던 초창기. 오히려 그러면 이 초창기에 저한테 와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았던 의사들은 벌써 생각이 깨어 있었던 의사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또 한 7, 8년, 8, 9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 의사들이 지금 다 드림하스피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최근에도 이제 만났는데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참 교육이 그 시간이 지나서 또 그 사람들이 좋은 병원을 만들고 있고 또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근데 초창기에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집하기에. 왜 돈을 안 냈던 시장에 돈을 내게 만들려니 상당히 힘들었어요. 모집하는데요. 어떻게 돈을 내게 한 가장 큰 비결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시장에서 그 좀 그래도 유명하다라는 경영자들이 다 모여서 강의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 워낙 그 시장이 없던 시장이니 그래도 메디컬 쪽에서 좀 경영 좀 한다는 분들은 다 저랑 같이 모여서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 오히려 초창기에는 제 브랜드보다는 아마 함께한 사람들 브랜드 때문에 오히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 콜라보한 브랜드를 콜라보했네요. 예, 많은 이제 교수진들이 콜라보가 됐죠. 근데 그분들 설득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이제 교수진들이나 아니면 중소형 병원에서 탁월한 경영을 했던 이런 분들일 터인데 그분들이 선뜻 넘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네네. 30대 젊은이가 큰 소리를 치면 대개 보면 절반은 사기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30대로 물 맞을 소리. 너무 30대 아니 30대 큰 소리 치는 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치고 그 큰 그림을 그려주고 뭐 잘 된다고 하고 통장 보여준다 그러면 한 절반은 사기예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질 거를 오히려 제가 뭐 사실 가진 게 많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비전이 좀 명확했어요. 어차피 컨설팅 분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메디컬 경영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좀 올리고 싶다. 선진국 수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창업할 때 가졌던 제 미션이거든요. 지금도 글로벌로 가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이 좀 잘 됐고 오히려 그런 다음에는 그분들이 교육하는 사람의 교육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교육자의 마인드를 더 심어줬던 것 같아요. 더 잘 줘야 된다고 이왕 줄 거는 교육자의 마인드로 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알려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15년까지는 이제 아라 컨설팅이 있었고 아라 에듀 이렇게 네 개의 부문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금년도에 이제 아라 메디컬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룹을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시장을 이렇게 축적해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그룹을 만든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룹으로 만드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옛날하고 동일합니다. 컨설팅 해주시고 강의하시고 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 그룹으로 만들고 중국 쪽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가지는 아라 메디칼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그 차별적인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 그룹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의 큰 회사는 아니에요. 저희가 일부 작은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변화를 이제 변화해서 사업명을 바꾸고 시작한 게 이제 중국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기존과 했던 사업과는 좀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은 같은데요. 조건? 어떤 방식이 다른 게요. 이제 기존은 저희가 컨설팅과 교육에서로 병원들을 잘 되게 해주는 일을 했었잖아요. 한국에서요? 예, 한국에서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저희가 아예 같이 투자를 해서 저희 병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령성에 만드는 1호 병원이 이제 뻥메이예요. 그래서 이제 미를 봉헌한다 해서 뻥메이 그 미용 국제병원인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직접 경영하고 투자하고 지분을 갖고 이제 그렇게 사업이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렇게 전환하다 보니 저희가 중국이나 이제 그 외 글로벌 국가에 좀 더 많은 병원을 해보자 해서 사명을 사실 이제 그룹자를 붙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국내 병원들 어떤 개별 병원들의 컨설팅이나 이제 어떤 교육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뭔가 중국에 가셔서 중국의 어떤 그 자본하고 같이 여기도 물적 자본과 자본까지 해가지고 병원 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어떤 병원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네네. 운영을 하시고 여기서 직접. 병원장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원장? 아니 왜냐하면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원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한 질문이세요. 네네. 이제 한국은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가 병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의사만? 의사도 한 개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의료가 조금 성장하고 이렇게 크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초창기에 한 3년은 많은 병원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좀 한계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장 자체의 그림이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중국은 근데 좀 달라요. 중국은 경영과 의료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 경영자가 있고 또 의료가 따로 분리돼서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병원을 우리는 이제 의사가 하는데 중국은 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룹에 이런 데서 투자자가 병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산업 인프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이제 대표를 중국은 총경리라고 해요. 네, 총경리요? 예. 그리고 동사장이면서 총경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장은 이제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투자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 저랑 같이 이런 뜻에 움직이는 많은 파트너들이 같이 투자를 하고 제가 대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까지 했던 10년 동안 했던 일이 한국에 좋은 경영 모델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 노하우를 좀 많은 대신 이제 전수하기 전까지만 제가 좀 총경리를 같이 하고 근데 지금 또 많이 후배들이 이제 배우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경리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은 저는 이제 동사장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체어맨하고 CEO를 같이 맡아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장 이제 워낙 이쪽 분야에 대해 잘 모르니까 기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게 과연 병원에서 컨설팅의 어떤 범위랄까? 컨설팅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고 하면 실력 좋은 의사 입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많이 찾아가게 되고 이런 정도로 아는데 컨설팅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이- 가치를 주는가 병원에? 이게 컨설팅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일단 한 가지. 일단 좀 차이를 말씀드려야 될게요. 저도 기업에 있었다가 병원으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병원 들어왔는데 이제 전략 시장이 없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략 시장이 좀 생겼어요. 그럼 전략을 제가 병원을 짜줬는데 문제는 기업은 전략을 짜주면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병원 조직은 아주 특수해요. 그래서 뭐 종합병원이 됐던 로컬이 됐던 대부분 의료라는 이제 집단이 가장 많은 퍼센트가 있고 나머지 부서들은 아주 힘이 없어요. 저건 좀 힘이 없어요? 저는 조금 생기려고 해요. 아,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좋은 시절이네요. 스타트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경영의 실력자들을 병원들도 많이 찾고 있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략을 짜줘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주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결국 또 전술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 오는 거예요. 직접 해달라.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고난에 한 7년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딴 데는 전략만 짜주면 되는데 병원 산업은 전략을 실행까지 해줘야 되니까 실행을 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 경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7가지를 제가 개발했는데 이제 뭐 CRM, 매뉴얼 이런 것들이 기존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메디컬 시장에 다 창조한 거예요, 맞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난이 많았죠. 그래서 그거를 다 만든 7가지 솔루션 만든 것들을 제가 2, 3년부터 다 적용을 해서 어떤 병원으로 되는지를 한번 정말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5개 병원을 했고요. 국내에서요? 예, 국내에서요. 그 드림 병원이요? 예. 그래서 망하기 직전 병원도 살려놓고 들어가서 살려도 보고 또 아주 등급이 낮은 어쩌면 그 병원도 올려서 한두 단계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버셨어요? 이렇게 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적당히 기업에서 살 만큼만 그냥 살 만큼만이라고 왜냐하면 메디컬 시장이라는 게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되게 적게 받고 기업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디컬 시장에서는 저희 포지션이 되게 비싼 회사로 들어가 있어요.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원장님은 지불하지 않으셔요. 되게 저희 하면은 시장에서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닌데요. 오늘 굉장히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 있잖아요. 현장에서 HRCS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 드림 하스피털 바로 됐죠. 컨퍼런스를 제가 사실은 갔었어요. 아까 제가 눈여겨봤는데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쁜 사람만 찍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조금 감정적인 컨퍼런스여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오늘 사실은 대표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반차 내고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게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HRCS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CS를 하면 잘하면 아까 CRM 말씀도 주셨는데 매출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좀 본질이 달라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듣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 질문이 CS 총괄하시는 분이 종합병원에서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라고 하더라고요. CS 트렌드는요. 그러니까 뭐 그럼 서비스 디자인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병원의 가장 CS의 본질은
기업과 다른 거는 병원은 CS가 치료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의사들이 돈이 아니라 치료. 치료만 잘하는 의사들이 돈이 아니에요. 아니 돈이 의사들이 아니에요. 물어요 저한테 왜 인사해야 되냐고요. 그래 간호사들이 물어요. 왜 내가 인사해야 되죠? 왜 내가 웃어야 되죠? Why에 대해서 대답이 너무나 심플해요. 왜요? 당신이 웃어주면 환자가 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사 잘 넣는 것보다 한번 웃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거는 기업은 사람을 치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CS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절대 기업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표정은 심각하시네요. 그래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 대표님은 진짜 네, 말씀하세요. 아니 뭐. 아니 그러면 그런 그 병원 컨설팅 이제 전문가로 우리 대표님처럼 계속 성장을 해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자질 혹은 뭐 임 스킬. 대표님 진로 바꾸시려고 보잉 컨설팅이 안 되니까 지금 자꾸 메디칼 바꾸시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그러니까 815 병원 컨설턴트 하시면 되잖아요. 815 병원 그룹. 네. 지금 메디컬 컨설팅 분야는 이제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구분할 때 좀 3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컨설턴트요? 예, 컨설턴트, 컨설팅 시장이요. 근데 이제 제가 1.5세대라고 그래요. 1.5세대에 껴 있는데 그 안에서 컨설팅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1세대 안에서 저희 회사밖에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다들 병원 안에 들어가 계세요. 컨설턴트를 하다가 병원 안에 뭐 경영 원장이든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제 시장을 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메디컬 컨설턴트가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네. 예전에는 컨설팅이 필요 없는 시장이었는데 전략이 지금은 병원들이 그렇진 않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지죠. 예, 네. 경쟁도 치열하고 또 수익에 상당히 힘들어요. 수익 내기가요. 예, 벌써 가장 큰 게 우리나라 의료는 가장 민감한 게 수요예요. 수요. 수요요? 예, 수가요? 수요. 수요. 예. 인구가 늘어나면은 어쨌든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제 멈췄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지역주의 잘 안 벗어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지역 인구가 어떻게 변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인구가 멈춘 상태고 순서대로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소아과가 힘들어졌죠. 산부인과가 힘들어졌죠. 애를 안 나니까요. 예. 지금 뭐 반 이상 떨어졌으니까 힘들어지죠. 그다음 이제 소아과가 힘들어지죠. 지금 요양병원들이 다시 척추관절병원이 이제까지 좋았다가 작년부터 힘들어지고 있어요. 요양병원이. 왜냐면 그만큼 이제 모든 전련령이 다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10년 동안 공급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예, 의사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쟁이 심해졌는데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질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CS든 교육이든 인사든 컨설팅이든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들이 많고 실제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은 대기업 그 종합병원들이요. 그 대기업 출신 임원들을 스카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에 했던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이제 도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향후 10년 동안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좋은 기회가 있는 거죠. 경영자로 갈 수 있는. 한국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삼성병원 같은 데도 보면 부원장은 삼성물산에 계시던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로테이션 되고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 쪽으로 놓고 보면 치과 같은 경우도 보면 한 건물에 2개 아니면 요 사거리 로터리가 있으면 8개, 10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로 놓고 봤을 때 2차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 마포에 있는 병원협회에서 뭐 1년에 1개씩 2개씩 뭐 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심한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기존의 병원들이요? 기존의 병원들이 그러니까 한국병원 얘기입니다. 한국병원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신경 쓰시는 건 중국 진출과 같은 해외 진출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그런데 안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한 노력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는 노력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지 좀 뭐 힌트를 주시죠. 예. 일단 이제 제가 또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전략을 가장 많이 짜다 보니까요. 제가 국내에서 아마 메디컬 관련돼서 전략을 가장 많이 짰을 거예요. 짜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답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국내에는.
왜냐하면 또 메디컬 산업의 특징인데 메디컬이 마케팅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안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기잖아요. 상품은 어쨌든 우리가 상품은 좀 더 구매 의욕을 줘서 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자극을 하던 마케팅을 하던. 근데 메디컬은 사실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빨리 내보내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수요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다면 수요는 줄고 있는데 공급은 늘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답일까? 그러면 결국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든지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데 마케팅을 통해서 병원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시장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해외에 관심을 갖고 해외에 계속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게 메디컬 산업은 참 이게 힘들구나. 이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네요. 한국 예. 국내 시장은. 그런데 또 가장 글로벌 진출을 못한 산업이 우리나라 대부분 다 기업들이 다 글로벌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도 글로벌 진출을 못한 게 사실 메디컬 산업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만큼 이제 국내 시장이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중소기업들은 수도 없이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중국에 나가서 깨지고 힘들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메디컬은 몇 개나 깨졌다고 힘들어하냐. 이제 시작인데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은 많이 절박해진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좀 질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소비자들이요. 똑똑해졌잖아요. 정보도 최근에 뭐 마케팅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뭐 키워드 광고나 네이버 근데 최근에 뭐 네이버도 싹 바뀌고 결국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식들이 소비자들은 똑똑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질들이 이제 질을 우선시해서 질을 만든 병원들한테 소비자들이 초이스를 하겠죠. 어쨌든 경쟁은 해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질적인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차피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픈 분하고 다르게 여기는 굉장히 또 다른 컨셉들이고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에 성형외과, 피부과 몰려 있는 건 아시잖아요. 몇 개인지는 아시죠? 그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게 궁금한 게 저희는 사실 중국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중국 고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현장은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국내 고객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내 고객 활성화에 근데 대해서도 요새 중국 고객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구조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드는 하나의 이슈였을 뿐이고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중국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학습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중국에 그런 좋은 것들이 병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진출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병원들,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진출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성형외과, 피부과만 봐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중국인들이 조금 머리 써서 오더라고요. 예전같이 그냥 비싸게 해서 다 넘어가지 않고 따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고객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메디컬 수요는 어느 정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라섹 수술이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라섹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이제 20세 이상부터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한 40세 넘으면 또 안 해요. 그럼 20세, 40세 사이에 여성은 80%가 한다고 보고 남성은 한 20% 한다고 보면 그 인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5천만 명에 1,000만 명이면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라식 수술이 1999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 명부터 시작했어요. 되게 놀라운 수술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매년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지금 라식기가 우리나라에 800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수요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00만 명이 정해졌는데 또 계속 재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담.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이제 끝나는데 그 1,000만 명이라는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잖아요. 임플란트랑 다 똑같거든요.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숫자가. 근데 지금 과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은 가격을 지금 말씀하신 비급여 영역, 급여 영역은 정부가 수가를 정하잖아요. 근데 비급여 영역은 의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이 가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라식이 300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 막 70만 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급은 늘어나고 예, 확 늘고 수요는 지금 확 줄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점까지 간 거죠. 농담으로 비만이나 이런 거는 요요 현상 와서 다행이다. 근데 나는 우리가 인간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인간이라서 다행이다 하는데 성형도 이제 확장은 하지 성형은 그나마 확장할 수는 있잖아요. 뭐 눈 수술, 코 수술, 눈 수술, 코 수술, 가슴 수술 있는데 그것도 확장을 해봤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 안에서 수요가 결정나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쟁을 안 할 수 없고 이제 질 좋은 병원만 좀 이렇게 더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요. 질의 컨셉, 그러니까 질 얘기를 지금 한 10번 정도 했는데 질이 좋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봤을 때 기술이 좋은 거죠. 예, 아니 이제 좀 저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면 모든 이제 의료인들과 얘기하면 질 좋다 하면은 수술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냐면 이제 스케일 기술은 되게 평준화된 시대예요. 예, 성형도 개인으로 개인 만나면 본인들이 다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뛰어나요. 압구정동에 있는 강남에 있는 수백 개 성형외과들이 네, 그건 뭐 제가 의료인이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수준의 질이 되게 빨리 좋아졌어요. 의료요. 임플란트도 10년 전에는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술 못하는 의사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 합니다. 예, 성형이 예전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면은 뭐 10년 전만 해도 일본 가서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의사를 갖다 놔도 일본 의사, 신주쿠에 있는 의사보다 잘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이 10년 사이에 성형 기술이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의료의 질은 당연한 거고 의료의 질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 됐다면은 그 다음에 질은 뭘까에 대한 고민. CS인 거잖아요. CS도 필요한 거고요. 뭐 인테리어도 얘기하셨네요. 중국 진출할 때 인테리어 중요하다. 공간도 필요하고요. 뭐 이런 인테리어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컨퍼런스를 한 취지가 병원다운 병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병원다운 병원을 만드는 거다. 뭔가 환자 뭔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는 그런 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CS도 진정성을 갖고 아까처럼 하는 CS랑 그냥 껍데기만 하는 CS는 이제 소비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병원의 철학도 이제 저희가 드림하스피탈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부거든요, 기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의했던 대부분 병원들이 사회적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병원들이에요. 뮤쌤 사회적 봉사활동 얼마나 하세요? 요즘은 못 하고 있는데. 전에 저기 뼈가 부서졌었잖아요. 네. 부상 입어서. 제가 항상 묻는 병원들한테 물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병원인 거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증빙할 겁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똑똑해졌는데 나는 좋은 병원이에요라고 일일이 떠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마케팅도 필립 코틀러 마케팅 3.0으로 갔잖아요. 시대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는 좋은 병원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좋은 병원을 원해요. 좋은 병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행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말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뭘 보여줄 거냐는 거죠. 그 행동은 사회적 기부, 봉사. 그래서 뭐 드림 나는 남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해요. 예, 아까 만든 대중영합병원도 그렇고. 근데 그 봉사를 실제 제가 해보니 소비자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이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이구나. 그래서 정말 시대가 일로 가고 있고 일로 가는 게 맞구나라는 걸 제가 오히려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그때 컨퍼런스에서 그 봉사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 감명받아서 대표원장님께 말씀드려야지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뭔가 갖고 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 아라메디컬 과정에 CRM 과정이 있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CEM 고객 경험 관리하고도 일맥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좀 다른가요? 너무 용어에 너무 하지 말고요. 본질을 보고요. 제 CSR이잖아요. 잘 몰라서. CSR이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CRM이 요즘 이제 CM을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CRM 안에서 CM이 CRM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CRM의 본질이 중요한데 CRM의 본질은 아주 쉽잖아요. 고객과 관계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신뢰를 맺는 거죠. 릴레이션십. 고객과 관계를 어떻게 증진하냐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이제 IT, 여기 IT니까 IT로도 하지만 IT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IT가 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전산 기반에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메디컬은 사람과 사람이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RM의 핵심은 사람에 있죠. 사람. 그래서 아까 말한 HR의 본질도 사람에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한 명 한 명 대한다면은 그 병은 안 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제가 HR을 하고 있어서. 근데 억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그 말씀 이제 우리 글로벌 쪽 가죠. 중국 지금 말하는 막 중국 얘기하려고 막 하시려고. 중국 얘기하죠. 중국 이제 중국은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환경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10몇 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해도 중국에 가면 초보자란 말씀이죠. 그리고 전에 이제 쓰셨던 내용 중에 중국은 50개의 성이 있으면 이 성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만한 넓이니까 그리고 그쪽의 기준도 다르다. 랴오닝 성에서 이제 그 펑메이 그 미용 병원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산둥성은 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2호를 만드실 예정이고 그런데 그런 그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메디컬 비즈니스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단 랴오닝성이 어딘지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중국 어디? 요령성이면 이제 연길 이제 우리나라 그 북한 쪽이죠. 북한 쪽 평양 쪽에 가장 가까운 중국 해안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쪽 지역의 해안가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대련, 심양이 요령성이고요. 심양이 요령성 성도예요. 예, 거기가 요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을 저희가 300번 정도 갔어요. 예, 그래서 농담삼아 아파트 한 채 값을 중국에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중국을 배우고 싶어서 저도 간 거예요.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300번 가도 중국에 대해서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잖아요. 못 가본 도시 1000의 1도 안 갔을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중국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좀 본질을 봤어요. 중국에 가서 병원들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중국이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기술이 좀 부족한 과도 있고 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그 병원다운 병원, 정말 환자의 진심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병원다운 병원은 중국에서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한국에서도 경쟁이 암만 심해도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드림 하스피탈이라고 해서 그런 병원 만드는 것만 했는데 만들어 봤더니 환자들이 너무 많이 감사하게 찾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은 알아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3년 전에 그런 마음으로 만든 병원들은 다 확장하고 있어요. 경기가 어려운데도 지금. 그래서 저는 병원의 본질을 그걸로 본 거예요. 그럼 국가가 바뀌어도 다행히 의료는 다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사실 중국은 마켓은 다 있어요. 워낙 땅이 크고 인구가 많잖아요. 마켓은 다 있는데 우리가 과연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질에 이제까지 본질을 갖고 나간 데가 없어요. 그냥 스킬만 생각하고 내가 나가면 될 거라 생각하고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걸로 나가는 거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 벌써 중국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한 달 뒤면 카피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데 대단한 곳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도 병원다운 병원을 보기 위해서 미국의 메요 클리닉을 방문하고 보고 그러거든요. 메요 클리닉의 수익의 40%가 도네이션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병원다운 병원이 아니면 도네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영상에 봤던 대정요양병원 1년 이제 경영하면서 첫 에피소드인데 두 번째 돌아가시면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그 자식한테 이 병원에 의자 하나를 좀 기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요원으로. 그래서 저희 병원 가면 이런 의자예요. 작은 의자 하나가 기부돼 있고요. 나무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진정한 병원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기부 안에 그 대정요양병에서 1612명이 기부해서 만든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제가 경영을 하면서 이제 병원이 가야 될 방향이 좀 달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만들고 싶은 것도 중국에서는 드림 하스피탈이에요. 드림 하스피탈. 예.
자, 근데 그 중국은 이제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 중국 현지 중국인 파트너가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대표님의 그런 드림 호스피탈에 네. 그런 철학에 공감을 하는 사람인지 네네.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이 파트너가 저랑 딱 결정하기로 딱 마음 먹고 함께 네. 비즈니스 하게 된 게 제가 경영했던 대정요양병원을 데려갔는데 그 전에는 제가 성형외과 수도 없이 우리 파트너 병원을 데려가 봤거든요. 네.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분이요? 예, 예, 파트너가요. 네, 이제 네. 인베스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있는 그룹의 회장인데 또 의사 출신이기도 해요. 아.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여담으로 뒤에 둘이 얘기하면서도 만난 건데 대정요양병원을 딱 가보고 그 회장이 중국의 병원은 사업은 무조건 저랑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예. 이런 병원이면은 중국에서는 무조건 된다. 그리고 자기는 되는 병원을 잘 되는 병원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병원다운 병원을 만들고 싶다 중국에.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파트너들한테 제가 첫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의 투자 인베스터들은 많이 만나요. 메디컬에 협회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항상 묻는 게 당신이 드림 호스피탈 하고 싶습니까? 그냥 병원을 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까를 물어요. 제가 물어요. 네네. 예, 그럼 드림 호스피탈이 뭡니까라고 저한테 또 묻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고객 감동이 있고 직원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여가 충분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에 동의한 파트너만 하고 있어요. 같이. 네. 근데 그 아까도 잠깐 얘기 중에 나왔지만 그 중국의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 수술이라든가 피부과 수술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았고 또 브로커들이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끼어 있기 때문에 단가도 엄청나게 비쌌단 말이죠. 지금 오픈하신 중국의 그 병원들의 그 중국 소비자들이 갔을 때 기존의 한국과의 그 가격 경쟁력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참 이게 중국의 의료가 참 재밌는 이제 뷰티 쪽이죠. 뷰티가 재밌는 게 중국이 우리보다 어쨌든 GDP가 낮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의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의료 수가는 한국보다 높아요. 뷰티만. 뷰티만. 예. 비급여라서 그런 건가요? 비급여인데 이거의 시작이 중국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형성됐나 말이 안 되게 봤는데 그게 중국의 성형 역사 한국보다 짧잖아요. 결국 한국에 뛰어난 교수님들이 다 알려준 거거든요. 제가 지금 뭐 남방적이던 중국 1, 2호 막 생겼다는 병원장들 만나다 보면은 다 선생님이 한국인이에요. 한국 성형외과 의사가 알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의사를 데려다가 배우고 그 의사들을 또 치료시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수가가 올라가는 이 한국 거죠? 의사 폐를 맞춰주다 보니까 되게 높게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면에 한국은 떨어지고 그 사이. 예, 그 사이 한국은 오히려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용 관련돼서는 모든 수가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중국이. 절대 가격이 아니면 물가 수준 대비해서요. 절대 가격이요. 절대 가격. 그 물가 수준 대비해서는 되게 높은 거죠. 더 높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중국 진출을 했는데 수가가 높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아까 지역을 요란성이라고 했는데 그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디 선택했어요, 여기는? 선택 어디? 상해로 갔죠. 상해로 가셨고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좀 뒤져보시길. 상했어. 철수했어요? 아니에요. 철수했어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기대한 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어딜 도시를 갈 거냐. 제가 300번을 갔는데도 기껏 중국 도시 중에 몇 개를 가봤겠어요. 예, 한 50개 가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못 가보고 더 좋은 시장도 많겠죠. 사실은요. 중국은 저는 이제 마켓은 다 있다라고 봐요. 예, 마켓은 다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이 어디에서 이제 경쟁을 해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상해 같은 데는 상해가 아웃바운드 인구까지 3천만입니다. 예, 3천만 인구에 전 세계 그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끔 착각해요, 한국이요. 거기서 우리가 한 5층짜리 그 건물 들어가면은 중국에 다 우리한테 와서 수술 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해요, 한국 의사들이요, 병원들이요.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 저기 뭐 서울 외곽에 5층짜리 건물 진다고 뭐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상해는 3천만인데 더 큰 도시에 그런 거는 아마 웃긴 거예요. 되게 점 같은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들어가면 어디냐 해서 제가 사실 처음 1호점 여는 게 저는 240만밖에 안 되는 상급 도시예요. 그래서 지역에 그냥 주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치과나 그러면은 3급 도시는 시장 사이즈가 한국보다는 거의 한 5분의 1보단 더 작을 거라고 전 봐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작은 중소도시인 거죠. 작은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한국에서 이제 3만 기준으로 2천만 기준으로 2천 세대 기준으로 치과는 하나가 들어가요. 그렇죠. 아파트 세대. 2천 세대 기준으로 치과가 하나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렇게 치면은 제가 이제 그쪽 지역에 한 게 그쪽에 좀 대부분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부분 다 심양이나 베이징으로 가더라고요. 먼 곳으로요? 예. 그 지역에 치과다운 치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에 지역 사람을 위한 병원다운 병원 하나만 만들어도 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지방에서 해보니까 지방 했을 때 마케팅 파급 효과가 큽니다. 만들었을 때 금방 입소문이 난다는 거죠. 바이럴이 바로 나오는 거죠. 예, 바이럴이 동네니까 되게 빠릅니다. 대도시는 서울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왕이면 저희가 전혀 성형외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치과, 피부과, 예, 그리고 성형외과 이렇게 나가니까 좀 더 도시는 좀 더 접근이 쉬우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데에서 지역사에서 입소문이 빠른 데서 시작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2호점이 제남이에요. 제남은 이제 1000만 도시예요. 예, 딱 서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2호점은 저희가 되게 큰 사이즈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용인데 24층 빌딩인데 한 층이 440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미용 건물로는 거의 24층? 24층 24층 다 써요? 24층을 다 쓰진 않는데 네. 그 건물명은 저희 아라가 들어가요. 대단하시네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한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가 나갈 건데 저희가 한 10개 층 정도를 조율 하고 있어요. 아카데미 센터까지요. 그래서 그쪽은 다 써달라고 그러는데 뭐 더 쓸 가가 없어서 저희가 그 정도 나가는데 그거는 사실 전략적으로 건물 자체가 중국 내에서도 거의 몇 번째 뽑힐 정도로 큰 미용 건물입니다. 사실 뭐 탑이라고는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제가. 자, 근데 서형 피부 안과, 치과, 안과? 예, 그렇게 근데 그러면 이비인후과라든지 다른 과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그 과를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피부하고 미용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그 건물에는 이비인후과랑 산후조리원까지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비인후과는 일반 우리 감기 보는 이비인후과는 경쟁력이 없어서 단가가 수가가 싸서 그런 거군요. 수가 문제도 있지만 이제 지역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 중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좀 스페셜티하게 목소리 하는 이제 친구가 하고 있는 병원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비인후과는 저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중국에서 한국도 웬만한 가수들이 이제 다치거나 뮤지컬 배우들이 다치면 다 그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중국도 또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스페셜티하게 치료용을 갖고 있는 데는 지금 같이 조율 중이에요. 왜냐면 공간이 크기 때문에 같이 나가기 위해서. 또 궁금한 게 아까 국내 얘기하실 때 뭔가 고객 감동, 도네이션이 핵심 본질이란 말씀 주셨는데 중국 의료 사업 진출의 성공 요인도 그걸로 보시는 건 아니신가요? 저는 중국에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드림 나눔단이라고 만들어서 봉사를 단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똑같이 드림 나눔단을 만들어서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할 계획은 이제 중국이 치과 같은 경우는 한국도 예방이 많이 발달 안 돼 있는데 그런 교육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다니면서 좀 예방 교육을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양치하는 법부터 해서 예, 그런 저변적으로 메디컬이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예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병원이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주로 말씀하신 건 철학이나 이런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고, 근데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그 실용적인 부분,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그 몸의 구조가 순환기라든가 몇 가지 계로 나누게 됐을 때, 그랬을 때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 혹은 뭐 중소병원들이 돌파구로서 중국에 진출하기를 원할 때 어떤 과가 조금 향후 5년 내에 괜찮을지, 어떤 지역이 괜찮을지, 그래도 50개 이상의 도시를 돌아보셨으면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터인데, 그 힌트를 좀 주시죠. 요즘은 이제 다 의뢰가 와요. 네네. 정형외과들도 이제 올해부터 조금 힘들어지니까 나가고 싶다. 재활의학과, 모든 요양병원 다 이제 네네. 와요. 왜 한국 시장에 한계가 왔으니 그렇죠. 새로운 돌파구를 찾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기회는 있어요, 모든 과가요. 예. 근데 당신들이 정말 좋은 병원이라는 거죠. 현재 한국에서 예, 정말 가치 있는 병원이라는 거죠. 중국 환자들이 왔을 때 감동받을 만큼. 그게 돼 있다면은 저는 과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 급성장했어요. 10년 동안요. 요양병원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 때문에 다 큰 거잖아요. 중국도 이제 실버 세대가 똑같이 왔거든요. 오겠죠? 그러면 네. 그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 안 하면은 네네. 이제 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이 요양 대표님 갖고 말씀을 오겠죠. 제가 안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고 싶은데 자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잠깐 안 믿는 것 같아요. 좀 안 믿어지는 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중국인들 정말 이상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병원에 다니니까 병원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 근데 누군가가 쓰러지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돌봐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그런 류의 기사를 두세 번 봤는데, 제가 도네이션이 핵심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렇게 좋은 병원 이런 뜻이 중국인들은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가 저는 의심스러운 거죠. 그 도네이션이 이제 핵심 중에 한 가지인 거고요. 그렇죠. 요즘 저희 이제 중국팀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상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제가 대정요양병원 세팅할 때도 상상했어요. 기존에 없는 요양병원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제4물결의 상상력 시대잖아요. 제가 최근에 로컬 병원들 컨설팅 해준 병원도 다 상상해서 만들었어요. 비뇨기과가 이제 우리 이거 이제 뭐죠, 이렇게 손목에 차서 왜냐면 전립선 환자가 치료하는데 1시간마다 일어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손목 벨트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벌써요. 신호 보내줄 수 있고 세상에. 제가 항상 요양병원도 환자들이 많이 움직여야지 낫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체크해 줄 수 있는 거, 이거 샤워비 밴드 하나 채워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벌써 이렇게 다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기구조차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봉사 아니라 당연히 안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부의 시스템, CS 이런 뭐 CRM 이런 것들은 가장 다 셋업이 되겠죠. 당연히요. 기본적인 걸 하신 다음에 당연하죠. 예, 그리고 더 핵심 코어인 진료도 벌써 최고의 뛰어난 의사들이 함께 나가고 있죠. 예, 벌써 이제 나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뽑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 그런 시스템, 매뉴얼 이런 것들과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봉사를 얘기한 거는 이제 병원다운 병원의 핵심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철학 안에 봉사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인한테 이게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그런 시스템들이 당연히 들어와서 놀라운 감동을 줘야죠. 치료로만으로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되면 중국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건 이제 도네이션이 타겟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네, 근데 성공 도네이션은 요소가 결과잖아요. 도네이션만은 아닐 거고 다른 성공 요소도 있을 것 같고. 중국은 도네이션이라고 생각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이 도네이션 할 거라고 생각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낫죠. 네, 저는 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봉사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예방을 주고 미리 가치를 주고, 그리고 감동을 그 사람들은 와서 도네이션을 안 하고 환자가 되겠죠. 저희 고객이 되겠죠. 네네. 고객이 되면은 그게 이제 선순환이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면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압구정도 성형외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중국인 의료 관광 원서 굉장히 많은데, 그럼 아까 여기 박미숙 MC 말한 것처럼 앞으로는 그러면 중국 의료 관광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네. 급속히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의료 산업은 급속히라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공급이 라이센스 있는 의사들만 열 수 있으니까요. 제한돼 있으니까요. 제한돼 있다 보니까 항상 급속히는 없어요. 서서히 항상 줄어요. 근데 저희는 급속히 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동안 근데 지금 과열이었죠. 버블이었죠. 지금 최근에 맞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확 준 부분들은 뭐 사드 영향도 사드 영향도 있습니다. 있죠. 중국 네. 공항에서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예, 것들, 예, 이슈적인 그런 것도 부분 있어요.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런 건 있죠. 근데 이제 뭐 계속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에 좋은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제 한국까지 오는 것도 리스크잖아요. 예, 수술하러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더 많은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가치를 과연 이제 수술 외적인 부분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제공해 주는 게 있느냐라고 보면은 아직 되게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CRM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고객이 늘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우리 잘못도 있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 생기는 병원이 한국 의료진과 중국 의료진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병원을 하려면은 이제 기본 의료 숫자가 있어요. 의료인 숫자가 있어요. 뭐 치과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이제 체어를 이제 치과는 이제 체어라고 하는데 체어를 8개 정도 누려면은 이제 의사가 한 4명 정도 2.5개당 1명 정도니까 4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이제 마음 같아서는 한국 의사들을 이제 채용을 많이 하면 좋은데 한국 의사들이 중국 의사에 비해서 사실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의사 찾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는 이제 메인 의사들 1명만 한국 의사로 두고요. 그리고 의사를 이제 중국 의사들이죠. 나머지는 중국 의사들을 놓으면 돼요. 그럼 1명당 뭐 3명이나 2명이 중국 의사가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처음에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없나요? 있죠. 어떻게 그걸 해결하죠? 있죠. 지금 다행히 이제 지금 나가는 의사들은 지금 벌써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내년 3월인데 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단순한 뜻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 좋은 역할을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언어 공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저희 내부 중국팀 구조가 간호사도 그렇고 대부분 18명 정도가 조선족이에요. 아, 현재요? 예. 그리고 여기서 훈련 받나요? 중국에서 받나요? 여기서 훈련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인들 뽑기도 하고 중국 조선족도 뽑기도 하고 한족을 뽑기도 하고 관여하진 않아요. 뭐 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도 지금 한국에 유학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지 채용과 지금 여기 저희가 한국에서 채용을 좀 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좋은 인재가 있으면 여기서 뽑으면 여기서 교육을 받고 현지 가서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급여 차이가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는 여기서 지금 뽑고 그 3분의 2 정도는 지금 현지에서 뽑고. 그분들이 대개 보면 봉직의지 그 페이닥터인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그 개업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같이 조인하신 케이스도 있으신가요? 대부분 개업했던 의사들이에요. 개업했다가 그 개업이 좀 쉽지 않아서 오셨거나 마음에 안 맞아서 오셨거나. 이제 지금 뭐 본인 병원을 하다가 저랑 더 큰 비전을 갖고 나가시려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CS로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는 사실 CS가 너무 필요하고 그걸로 매출도 상승한다는 게 저도 좀 동감을 하는데 중국은 CS의 불모지다라고 피드백이 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그냥 병원 C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당연한 거고 더 본질을 CS의 본질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이 코디네이터라는 직업군이 생겨서 병원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 중국에 코디네이터라는 직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이번에 나갈 때 그 정부랑 아카데미도 다 같이 열어요. 그래서 시정부랑 아카데미 여는 거에 직업학교를 열게 돼 있어요. 직업학교에 제가 중국 사회 코디네이터 직업군을 만들어주고 싶은 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은 다 중국어로 하시나요? 아니면 통역도 하고 중국인도 하고 있고, 지금 강사님들도 저희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님들을 양성하고 있고 또 한족분인데 저희한테 강사 지금 레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양성하고 그럼 있어요. 앞으로 한 5년 뒤쯤에는 국내 의료계에 있는 그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뭐 코디네이터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일을 하시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네.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의료는 인력 산업이에요. 되게 놀라운 건데 대한민국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8명 중에 1명이 의료 종사자예요. 그건 뭐 요양병원하고 뭐 제약, 뭐 병원 다 그만큼 네네, 병원이 인력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신입 사원들을 안 뽑으면요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예, 그거는 거의 뭐 말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비율이. 병원이라는 산업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해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국가의 어떤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그 채용 젊은 친구들 일할 공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중국에서 병원을 해도 똑같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인재가 필요한 거죠. 인재가 필요한데 다행히 이제 준비는 돼 있어야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중국 인재들이 급여가 2분의 1이에요. 한국 인재가 2배 비싸요. 그럼 2배 비싼 만큼의 역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역량이 2배 이상 안 되는데 돈은 2배 달라면은 당연히 저도 중국 인재를 뽑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더 많은 역량을 갖고 있으면은 아까 말한 코디네이터나 이런 거는 볼모지잖아요. 이제 의료가 가장 힘든 게 라이센스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의사는 다행히 중국이 라이센스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께 인정받나요? 예, 한국은 안 해주죠. 근데 안 해주죠. 중국은 해주죠. 그래서 의사는 나갈 수 있는데 간호사 라이센스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저희가 채용해도 중국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갈 수 있는 군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갈 수 있죠. 그 트렌드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제 뭐 중국 중심으로 했는데 결국 보면 의료 산업 같은 경우도 그 아까 말씀하신 샤오미로 요양병원에서 케어해 주는 식으로 어떤 IT하고 결합되면서 헬스케어 분야도 변화가 나타나고요. 또 일부에서는 로봇이 수술을 하면 외과 의사의 뭐 8, 90%는 굉장히 타격받을 거다. 왓슨의 그 판독률이 임상 영상의보다도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IT하고 헬스케어가 결합된 그 산업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제가 헬스 2.0 컨퍼런스라고 해서 네. 글로벌 헬스케어 2.0을 하셨군요. CEO들이 다 모이는 컨퍼런스를 이번에 한국이랑 중국이 유치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강의가 있는데 좀 이런 발표예요, 제가. 네네. 한국에서 하나요? 중국에서 하나요? 한국에서 하루 하고 중국에서 이틀 합니다. 그럼 비행기가 많이 이제 거기서 글로벌 헬스케어 CEO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들을 IT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속도가 빨리 정해졌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째 이제 최근에 우리 알파고 사건도 있잖아요. 예. 근데 최첨단 기술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항상 의료 산업입니다. 예,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요. 로봇도 그렇고요. 지금 IBM에서 왓슨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기도 하고 또 생명과 관련됐으니까 돈을 낼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이 항상 의료에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왓슨이라는 게 최근에 알파고처럼 했는데 다행히 최고의 의사들이랑 시합을 했는데 의사들이 이겼대요. 현재는요? 예. 그래서 근데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서 벌써 대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왓슨이 성장하는 속도는 너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복제가 되죠. 예, 그 데이터를 모으고 성장하는 속도는 순식간이고 네. 그렇다면은 향후 몇 년 안에 이제 웬만한 진단을 이제 왓슨이 더 잘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정말 그 역할을 왓슨이 하게 되겠죠. 그게 저는 오래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3년? 이렇게 메디컬이 약간 보수지만 그렇게 되면 왓슨이 그렇게 진단을 다 대체하면 이제 앞으로 그 많은 의대 간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간호사도 없어지고 의사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왓슨이 못하는 걸 해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러면 아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이제 제3물결에 더 감성적이고 인간적이고 도저히 왓슨이 할 수 없는 거. 의사가 지금은 수술 잘하면 됐는데 수술은 이제 왓슨이 대체하는 거죠. 로봇가.
그러면 그가 아닌 터치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더 많은 이 역할들을 잘하는 의료인들이 더 뛰어난 의료인으로 성장하게 남겠죠. 그리고 지금 수술만 잘하고 인간답지 않은 그런 의사들은 쓸 자리가 없어지겠죠. 기계가 대체하고요. 네. 의료공학이라든가 기타 다른 영역. 결국 이제 진로 문제도 말씀을 보니까 꼭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뭐 IQ가 아니라 그쵸. 이제 EQ라고 하나요? 그 EQ를 가진 사람이 이런 인공지능 시대, 기계 머신러닝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다는 저는 생각이네요. 벌써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이미요? 네. 이제는 벌써 메디컬도 벌써 제가 직원을 뽑을 때 네? EQ가 뛰어난 직원만 뽑지 IQ가 뛰어난 직원을 뽑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EQ가 뛰어난 사람들인가요? 자, 여기 이건웅 MC가 저는 EQ가 EQ 높습니까? EQ가 안 높은 것 같아. IQ가 높으시군요. IQ가 높은 것 같아, IQ가. 저는 어때요? 저는 대표님 저도 EQ가 좋으신 거예요. 네, 네네. EQ, 제 몸무게만큼 나와요. 여기 EQ가 EQ도. 아니라 감정이 좀 높은 거예요. 감정 지수. 이제 그 기준을 참 애매한데 EQ가 높다고 하시잖아요. 메디컬에서는 제가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좀 네. 얘기를 해요. 네. 저도 이제 가장 뽑는 1순위가 직원을 지금 채용할 때 공감 능력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환자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 공감에 대한 이제 교육 트레이닝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든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애기 완전 깐난 애기를 같이 보면서 공감 능력 키우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뽑을 때 좀 그런 감성적이면서 공감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뽑는 게 메디컬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메디컬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수능을 보는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17일 날 수능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자 수능을 보아서 괜찮은 성적이 나온 친구들이 위험하실 것 같아. 괜찮은 지금 굉장히 많이 검색 잘하시기. 네. 아니 17일은 아니 왓슨이 도전하지 이제 왓슨이 나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해요. 네. 자 근데 주변에 이제 의사인 친구들도 자기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될 때 의대를 보내느냐 아니면 공사나 육사를 보내느냐 이런 고민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 역으로 그렇다면 의대 꼭 머리 좋은 사람이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의대에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간 사람들이 과연 그 괜찮을지. 왜냐면 한의대나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한창 유행은 있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앞으로 그 의료계를 검토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 의사가 되면은 이제 어쨌든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였죠. 어떤 소득이 보장됐잖아요. 예, 그런데 참 행복까지는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의사가 되면은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맞아요. 잘 먹고 살기 위해서죠. 네, 잘. 마누라가 배우자가 어쨌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의료 의사가 되면은 그리고 또 그만한 소득을 낼 수 있는 직업군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눈치 안 봐도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를 갔는데 이제 점점 의사도 이제 병원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옛날만큼 소득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의대에서 이제 좀 바꿨어요. 의대 순위를 다 매겨서 순위에 맞게 까를 하고 이렇게 정했다면 메이저 지금은 마이너가 있었는데 지금은 넌 패스처럼 OX로만 이게 이제 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미국 프로그램도 벌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꾸 이제 서열이 아니라 이제 더 좋은 의사가 꼭 서열로 생긴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방향은 좀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분야가 되겠죠. 케어를 더 잘하거나 환자에 대한 공감을 하거나 이런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의대를 가는 게 더 맞게 되겠죠. 말씀 들으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수술방 직원분들한테 고객이 오셔서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면서 괜찮아지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이거 하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국 진출하셔서 1호점이 작은 도시에서 하시고 2호점을 내셨는데 작은 도시에서는 잘 되셨어요? 아니 이게 좀 3월달 오픈할 인테리어 중이에요 예정이세요? 지금요. 아니, 저도 왜냐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잘 되시기를 정말 기원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신 가졌던 게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전영합병원을 경영한 게 대전영합병원이 논산이라는 아주
이제 그 작은 도시죠? 예, 작고 버스가 사실 그 앞에 지나는 버스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루에 몇 연산 대 안 쪽에 돼요. 있나요? 아니면 어디 있나요? 처음에 제가 좌절했던 게 이제 오늘 환자를 소개해 주려더니 대전에서 거기 오는데 1시간 반, 거기에서 버스가 기다리고 오는데 2시간 반. 그러니까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소개하냐, 여기 병원 오는 거를. 그래서 저랑 이제 친한 메디컬 쪽에 병원장님들이 제가 암만 경영을 잘해도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와서 여기는 힘들다, 위치가 도시에 요양병원들이 널렸는데 여기 어떻게 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직원들이랑 상당히 많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멀리서도 올 수 있는 요양병원의 가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제까지 없었던 요양병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마 가보시면 이제 부모님을 맡길 만한 요양병원이 대한민국에 하나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병원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위치가 안 좋은데 잘 안 되냐? 환자가 지금 넘쳐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군요. 대기하고 대기 있으세요. 순번 계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수가를 다른 병원들은 다 지금 할인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는 다 받고 있어요. 정부한테 받아야 될 거를. 네네. 그래서 저는 결국 밸류는 고객이, 가치는 고객이 만들어주는 건데 그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겠죠. 아까처럼 CS부터 해서 많은 거를 직원들이 마인드부터 해서 많은 걸 해나가야 됐지만 그걸 만든다면은 고객들은 어차피 병원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 또 중국은 공안들이 있어서 건신가? 뭐 그거 없으면은 어떤 사업도 못 한다로 들었어요. 전 너무 부정적인 것만 듣고 있는데 그런 뭐,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일례로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시안이라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징을 제가 먼저 해봤어요. 피부과 프랜차이징을요. 재작년에. 그래서 엑서사이징으로 하면서 의사를 보냈는데 이제 중국에서 공부한 한국인 중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세팅하니까 이제 다시 오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케팅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한테 오히려 중국에서 자기가 2년은 진료를 해보니까 대표님이 생각하는 드림 하스피탈 만들면은 알아서 언론부터 해서 다 올 거라고. 중국이 알아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절대 나가지 않게 어떻게든 더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되게 본질이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한 간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제 중국 파트너랑 같이 하는 이유도 그 이유고 제 중국 파트너들이 그래 지역에서는 그런 간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파트너랑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진출할 때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서도 파트너를 잘 골라서 믿을 만한 파트너하고 진출하기 더 효과적일까요? 지금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독자 병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여섯 개 도시에서는 이제 최근에 열었어요. 이제 6개 독자 병원 할 수 있게 문을 개방을 했는데 아직까지 케이스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요령성에 하는데 요령성에도 1호더라고요. 합자병원이. 합자병원은 반드시 중국 파트너랑 하게 돼 있고요. 중국 파트너랑 할 때 지분을 7대3, 중국이 최소 30%를 갖게 돼 있어요. 최소 30이 5대5가 아니고? 예, 최소 30% 갖는 조건에 합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이 많은 거죠. 요령성도 1호인데 이번에 산동성도 저희가 허가 진행하다 보니 산동성도 1호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합자병원. 그럼 그런 중국 파트너를 고르는 뭐 팁 같은 거 하나 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병원들 제가 많이 연결해 주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맞는 걸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병원 경영을 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직접.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저는 메디컬 그룹들을 많이 아는데 메디컬 그룹하고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적으로 100% 경영을 드림 하스피탈 할 수 있게 주는 회사. 그러면 병원 경영을 안 해본 그룹이어야 되잖아요. 네, 오히려 저한테 100% 위임하고 또 지분을 합자인 경우는 저는 51%를 확보하지 않는 건 지금 안 해요. 나중에 의사결정 때문에요? 대표님 쪽에서 51%? 네, 한국이 51%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경영권은 100% 갖고 있고 지분은 51% 갖고 있는 롤이면은 중국도 한국보다 투자법이 더 발달된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롤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스마트하시다. 예, 문제가 없어요. 번 돈을 그러면 쉽게 한국을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럼요. 갖고 올 수 예, 있습니까? 그럼요. 중국에 한국에 뭐 중국은행도 다 있는데요. 뭐 정상적으로 갖고 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들 정상적이지 않게 갖고 오려니까 이게 힘들다 그러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좀 꼭
대표님 중국을 많이 갔다 오셨어요. 300번 갔다 오셨으니까 그 의료 분야가 아니라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다. 중국에 진출하면 이런 분야 괜찮을 것 같다. 의료 분야가 아닌 분야 중에서 그런 건 몇 개 추천해 주실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이제 작년부터 중국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뜻 있는 병원들 40개가 모여서 협회도 만들고 한중 헬스케어 CEO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는 뭐 성형외과부터 해서 또 많이 있어요. 뜻 있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과연 메디컬 산업도 중국에 얼마나 남았을까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뭐 해운업부터 해서 철강, 그 조선 힘들어지는 게 힘든 게 결국 중국의 경쟁력을 뺏긴 거잖아요. 예전엔 기술 우위가 있었는데 스킬이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격 우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가격 못 맞추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하는 말이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어떤 산업으로 중국 가면 중국에서 다 환영해줬거든요. 만찬 해주고 막 별일 다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은 아무도 환영 안 해줘요. 그런데 유일하게 환영을 좀 해주는 산업이 헬스케어랑 일부 뷰티랑 그리고 화장품, 그 엔터 사업, 한류 관련된 것들, 게임.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한테 남은 게 많지 않구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모여서 빨리 시장을 만들자고 한 게 중국이 과연 헬스케어 그러면 5년 뒤에도 중국이 우리한테 좋은 기회에 환영을 해주고 기술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헬스케어 인정을 해줄까라고 보면은 5년 뒤에는 안 해준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타이밍상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좀 모아서 빨리 나가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추진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류 관련된 그런 것들 아까 말한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과연 중국 시장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라고 보면은 좀 쉽진 않다라고. 컨텐츠 어떻게 보세요? 컨텐츠나 교육 사업은 어떻게 보세요? 컨텐츠는 우위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언어 변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저는 제 코디네이터 과정이래 한국은 저변화되는데 중국은 없으니 중국에 좀 그런 컨텐츠를 놓고 싶은 거기도 한 거거든요. 교육 컨텐츠를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기회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에 없는 어떤 본질의 컨텐츠를 가져간다는 거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관객분들 여기 질문. 자 여러분 그 좋은 질문한 분들한테 오늘 책을 보내줄 거죠? 책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쓰신 책입니까? 아니요. 네. 자 질문 궁금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자, 마이크. 그 비전이 가장 중요했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제가 컨설팅 회사로서 비전은 대한민국 메디컬 경영을 그 글로벌 수준으로 만들어낸다가 제 미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션이 그거였다면 비전은 제가 아시아 탑3 바이 2012였는데 이제 컨설팅 사업으로서는 좀 이름 있는 컨설팅 회사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아시아의 메디컬 영역이죠. 근데 다행히 메디컬 컨설팅 회사가 아시아에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저희가 몽고에 병원 질 때, 베트남에 질 때 이제 컨설팅을 담당했었는데 아마 국내 컨설팅 컴퍼니가 해외 수주를 담당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좀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저희 비전이 드림 하스피탈 바이 2018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드림 하스피탈만 만들기로 했는데 드림 하스피탈을 제가 150개를 2018년도까지 만들어보자가 제 목표예요. 100개에서 늘었네요. 그래서 지금 한 150개의 대부분을 중국에다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1호점, 2호점처럼 큰 사이즈로는 이제 쉽지 않고 나머지는 좀 작은 사이즈의 병원들을 좀 많이 만들자. 그러니까 저희 현재 비전입니다.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데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베트남은 베트남 지금 저희가 필리핀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고 베트남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요. 몽골은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여성병 컨설팅을 담당했던 거고 몽골은 뭐 제가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동남아시아는 지금 저희가 계속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네.
여러분 좀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 올해. 네. 제가 정글 관리한 제일 네. 네. 그 책에 의사 주인공이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뭐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딱히 없지만 그 사람이 한국에서 의료 분쟁 뭐 이런 거에 휘말려서 이제 쫄딱 망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중국에는 이제 한국 의사가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엄청 일을 많이 아침부터 이제 새벽까지 일을 하고 박리담회로 돈을 엄청 많이 벌면서 빚을 갚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실제로 만연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런 비전 말고도 이렇게 한국 의사를 중국에 연결하는 일과 관련해서 중간에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이제 중국으로 벌써 많이 나가 있어요. 제가 친한 의사들도 벌써 한국 병원을 접고 성형외과 의사들은 중국 페이닥터로 간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옛날만큼 정글말리에 나오는 만큼의 어떤 그렇게 막 시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존에 이제 한국 병원들이 이제 중국과 나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합자로 경영을 갖고 합자로 나간 케이스가 없어요. 합자가 아니라 합작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술만 이제 갖고 뭐 지분을 조금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간 거죠. 근데 합작은 기술이 뺏기거나 그러면은 사실 그 다음 답은 뻔하잖아요. 이제 안 쓰는 거죠. 왜 한국 의사가 급여가 중국 의사보다 5배가 더 많아요. 5배가 더 많은데 중국 경영자 입장에서도 5배를 줄 가치가 없어지면 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뒤의 답은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50% 경영권도 뭐 지분권도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 근데 이제 그런 경영을 알고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았으면 좋았는데 기존에 나간 병원들이 그런 걸 모르고 의사들이 경영을 잘 모르니 대부분 그냥 합작으로 막 나갔다가 쫓겨나고 뭐 지금 말이 많아요. 뭐 가진 거 없이 쫓겨났네. 그리고 중국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게요. 지금은 중국이 전문의가 아니면은 그 중국 허가를 안 해줘요. 의료 허가를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서 많이 돈도 벌고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오히려요. 그래서 좀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안에서도 뭐 중국에 저도 지금 많이 와요, 오퍼들이요. 중국 제 성형외과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한국 의사 찾아달라는 오퍼 제안도 오고, 그리고 직원 찾아달라는 데도 오고, 심지어 경영을 해달라는 데도 있어요, 중국 병원들이요. 예, 벌써 중국도 이제 경영이 힘들어지는 데들이 또 나오고 있고, 상해 같은 데는 벌써 뭐 힘든 성형외과 치과들이 많아요. 그러면 벌써 제가 한 3년 전에 갈 때는 병원이 우리 100억이에요. 그런데 3년 지나서 갔더니 아직도 이제 못 살린 병원들은 갑자기 40억으로 떨어져 있고 막 이런 병원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기회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지금 한국의 실장님들이 중국의 성형외과에 많이 나가 계세요. 또 뭐 관리나 교육이나 그런 담당자로. 근데 제가 항상 나갈 때 좀 더 개인으로 나가면 좀 리스크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이제 파워가 없으니까 이제 쉽게 여잖아요. 파트너들이 중국아 싫으면 내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좀 뭉쳐서 파워를 갖고 좀 브랜드를 갖고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제 개인으로 나갔다가 그렇게 쫓겨나거나 뭐 당황스럽게 막 들어오게 되거나 뭐 다 포기하고 나갔는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겨서 저한테 올 때마다 되게 안타깝죠. 좀 이런 거를 누가 체계적으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에이전트 내지는 연예인 에이전트라든가 아니면 MSO 하시는 것들이 그런 노력을 겸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가지만 저희 모델을 본따서 대한민국에 뛰어나거든요. 대한민국 병원들이요. 상당히요. 한 10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뭐 스킬적인 거, 경영적인 거 많은 부분이 서비스.
그리고 임상을 이만큼 빠른 시간에 많이 만든 국가 거의 없습니다. 임상 능력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이제 뛰어난 의사들이 많고 뛰어난 병원들이 많으니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좀 성공 모델로 나가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병원이 나간다는 거는 또 직원들 사람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또 도전하는 그 의료인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자, 또 질문. 네. 대표 김종원입니다. 제가 하려는 질문은 아까 그 컨설팅 시장을 정했을 때 남들이 안 하는 메디컬 시장을 정했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저가 학교 나왔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 분야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요. 근데 아까 힘든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아예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극복했고 그리고 힘들 때 어떤 걸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술 마시거나 아니면 술로 풀거나 아니면 잠으로 푸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걸로 푸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뭐 여기 젊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일찍 사업한 케이스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업가 성공하기 진짜 로또 당첨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힘들어요. 아마 되게 많이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좀 포기하지 않는 성향인데 메디컬 영역 와서는 제가 100번 정도 포기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저희 선생님이 세상에선 걱정할 것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만 걱정하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뭐 중국이나 어디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100번을 포기하려고 했으니 예.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좋은 기반이 잘 돼 있어서 사회가 젊은 CEO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되게 안타깝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공부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만으로도 벌써 인재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의 드림하스피탈을 만들고 있잖아요. 예. 제가 중국어만 할 줄 안다면은 저는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항상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 남은 꿈이 뭐냐고 사람들이 뭘 하고 싶냐고 물으면은 제가 하는 말이 중국에 어학연수 가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어학연수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벌써 언어를 하실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뭐 이제 트렌드도 있잖아요. 헬스케어나 뭐 엔터나 중국과 할 수 있는 또 다른 트렌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사업이 쉬운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비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미션 얘기한 게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강한 그 미션이 없었다면은 저도 지금 어디서 직장 생활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힘든 고비들이 많았는데 그 고비들을 못 넘겼으면은 제가 중국에 이런 병원을 만들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저한테 사람이 남은 거죠.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의사, 메디컬 인력들, 중국 파트너들. 그래서 또 더 큰 사업을 함께 이렇게 꿈꾸고 만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박수 쳐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좀 힘드셔도 좀 그렇게 그 잘 찾아서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질문 아까 그 술로 푸시는지 아니면 뭘로 푸시는지. 저는 예, 저 음주감을 다 좋아해요. 일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저는 제 18년 동안 일벌레였어요. 아마 우리 저번에 잠깐 나눴지만 우리 대표님도 일벌레시라고 그러던데, 근데 저는 지금은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좀 많이 쉬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랑 일했던 친구들은 일을 많이 했어야 됐고 지금은 다 칼퇴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좀 여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여유 있어서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또 그걸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될 세상이 제가 이제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요. 뭐 스트레스 푸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 스트레스 많으면은 저는 제가 한강에 가요.
한강에 빠져려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제가 글 쓴 게 칼럼 쓴 게 한 300~400평 정도 돼요. 근데 그게 다 스트레스 받을 때 한강 가서 한강에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가서 그냥 낮에 아무도 없거든요. 낮에 가면 평일날. 네, 주말에는 안 가요. 낮에 평일날 가면 저 같은 사람만 한두 명 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카페에서 그냥 한강 보고 글 쓰고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해요. 감성적인. 저분도 이제 한강 가실 것 같아요. 별도로 만나시고. 그 한강 잠원지구 오면 저 만날 수 있어요. 네. 별도로 명함 교환하세요. 자, 또 질문. 네. 중국의 많은 그런 분야들이 진출해 있는데 메디컬 쪽만 봤을 때 현재로 지금 시점에서 한 몇 프로 정도가 성공이랄까 판단하는 계열에 되어 있는 거와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기술적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경영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 그들이 가장 그 경영에 성공하는 이유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한국은 지금 합자로 정확하게 이제 합자로 시작하는 병원이요. 상해 서울리거라고 최근에 작년이죠. 이제 만든 그 이제 성형외과만 있어요. 한국에서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그 외에는 합자는 없어요. 아까 말한 합작이나 뭐 원내원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태로서 성공이라고 뭔가 모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힘드니 저는 그 서울 이제 첫 1호 합자병원 한국에서 만든 합자병원이 진심으로 성공하길 원해요. 그 병원이 성공해야지 다른 병원들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좋은 자본을 두시고 잘 가고 계시더라고요. 서울리거가. 그래서 또 상해 한복판에서 싸우시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상해에서 바로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4~5년 동안 차분하게 그 길을 가시면 좀 성공하길 원하는 거고요. 케이스로는 그 중국에서 많은 케이스가 지금 중국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미국 병원이 그 최근에 이제 상장한 병원을 중국 회사한테 팔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2조 정도에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 같은 경우가 베이징에 좀 VIP 채널이 없을 때 VIP 영역에 좀 가치 있는 병원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 제가 그분 인터뷰를 보고 상당히 감동받았는데 그분이 완전히 중국인이더라고요. 예, 미국인인데 언어부터 해서 현지에 그리고 그분도 정말 중국에 가치 있는 병원을 만들려고 이제 만든 게 2조의 가치가 돼서 올해 그게 팔았어요. 올해 2조의 가치의 병원을 기업한테 팔았는데 중국이 메디컬 산업이 좀 그런 가치가 있어요. 상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가치들이 있어요. 상장 계획이 있으세요? 예, 저희는 파트너들이 다 상장하려고 하는 거죠. 원하겠지. 그렇겠네요. 자, 또 질문. 와우.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그 성공하실 때 그 제 느낀 거는 본질을 그 분야의 본질을 많이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은 그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거에 좀 많이 치중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대표님께서 그 분야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행운아라고 생각한 게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싶었는데 컨설팅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의도 해야 됐고요.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글도 쓰게 되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또 강의를 먹고 살려다 보니까 한 가지 강의만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 여러 가지 강의를 1000번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본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산업이 메디컬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의료 산업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기술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휴대폰 만들 기술이 너무 좋은 기술이니까 너네도 배워해서 베트남한테 갖다 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기술을 뺏긴 거라고. 근데 의료는요, 어느 나라 지금 아프리카든 어느 의사든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한국 가서 배우고 싶다고 오면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의사가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그게 의료예요. 의료의 본질 자체가 사람이 살리는 일이고 고귀한 일이에요. 제가 의료 산업에 들어와서 의료를 하면서 가장 즐거워하는 부분이 힘들어도 이 부분이에요.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만드는 일이 너무 고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마
더 의료기 때문에 더 그런 본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딴 데는 안 가르쳐 주는데 의료는 기술을 다 알려줄까? 제가 베트남 의사 좀 배우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면 한국 의사들 대부분 알려주거든요. 다. 예. 그게 아마 이제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본질적인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다행인 거죠. 제가 의료에 들어와서 더 본질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래서 더 저한테는 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데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아직 저는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벌써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행복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3년 전부터 드림하스피탈 만드는 일만 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예, 예전에 수도 많은 컨설팅하고 수도 없이 강의했던 때보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더 본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국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한국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미국이든 그걸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찾았다는 것도 행복한 거고 하고 있다는 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메디컬에 있었던 게 감사하고 제가 찾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듣는 분이 굉장히 감동한 네. 뿅 같다는. 자, 또 질문 없어요? 대표님, 예. 지금까지 보면 뭐 아주 좋은 뜻에 뭐 너무 좋으신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네. 지금 사업하시면서 정말 이건 내가 정말 힘들었다. 이건 정말 내가 좀 실수했다. 뭐 그런 거 하나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하면서 하나 있다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중국 나가면서 그 가장 먼저 이제 함께 할 사람 찾은 사람 중에서 CFO를 찾았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 좋은 분이 저랑 함께 이제 기업계에서 유명한 CFO를 많이 하신 분이 함께 했는데 제가 또 가장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제 성향에서 병원을 하고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좋은 병원을 만들어가는 건 저한테 달란트로 있다면은 제가 또 돈 관련돼서 잘 못해요. 그래서 중국 가면서 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찾은 게 CFO였어요. 예,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잘 못해서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충분한 저희 파트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봐요. 자기가 못하는 영역을 좀 빨리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 네? 아까 상상 계속 상상과 미션만 갖고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네요. 예, 그럼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상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 컨설턴트잖아요. 컨설턴트는 팩트에 대해서 답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다행히 제가 컨설턴트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또 어떻게 보면 왜 안 될까를 찾다 보니까 Y를 찾다 보니까 본질에 들어가는 건데요. 모든 일을 볼 때 계속 컨설턴트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병은 왜 안 될까? 여기는 왜 직원들은 나갈까? 왜 여기는 이럴까? 왜 CS가 안 될까? 왜 중국은 이럴까? 왜 하다 보니까 더 안 돼. 다행히 컨설턴트로 살다 보니까 저한테 좀 분석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게 다행인 거죠. 생긴 게 다행이죠.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저 공지 좀 드려야겠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 썼는데 지금 CEO 톡이 제가 임철 대표님하고 우리가 같이 만든 지가 지금 한 2년 반 전에 만들었죠. 그렇죠. 2년 반 전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매주 지금 해오고 있죠. 그런데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이 14년 차인데 저도 요즘 와서 너무 앞서가다가 이제 사업 때문에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아니라 사업이 바빠져가지고 지금 왜냐면 이 오프라인 이거 모임을 하려면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6시간, 7시간 쓰게 돼요. 이것저것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7시간이 저한테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요거를 좀 온라인으로 원래 제가 이제 이런 그 2006년도에 북포럼 해서 이런 그 온라인으로 저 혼자 5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생방송 토크를 제가 진행했었거든요. 원래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 생기면서 2010년 11년부터 이제 이런 7시 반서부터 이런 오픈 모임을 하면서 그 생중계를 한 거죠. 한 건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이 바빠져가지고 사업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일단은 이제 10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올해 이제 마지막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면서 생방송 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은 좀 쉴 거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시간을 아마 제가 또 오후 2시, 3시 때는 또 방송 제가 돈 버는 방송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돈 안 벌 때 월요일 날 시간만 비워요 제가. 화수목금은 제가 바쁩니다.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여러분 제가 1시간 제가 진행하면요 제가 400을 받습니다. 비싼 방송이네요. 400을 근데 갑자기 있어 보이시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하게 되면 월요일 날이 보통 방송이 더 없거든요. 그런 방송에서 월요일 날 오후와 5시, 6시 그때 할 것 같아요. 5시 아마 공지할 거고 그때 물론 오셔도 돼요. 여기 오셔도 되는데 시간에 오셔도 되지만 오프 모임은 이제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또 많이 나오신 분 계시니까 그 같이 한번 논의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 한번 해보겠다 오프 모임을 저는 이제 가져가 안 할 거고 그런 거 있으면 뭐 여기서 이 공간에서 뭐 여러분들끼리 하는 것들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뭐 오늘 그래도 지금 그 수고하신 MC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참 이광 쌤이 아쉽고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거의 그냥 블라블라 하시다가 거의 고정처럼 거의 고정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고정이 됐다는데 그 순간에 이제 문을 닫아버려. 제일 아쉬워요. 이럴 줄 몰랐어요. 네네. 자, 그럼 오늘 그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뜻깊은 자리네요. 마지막 오프라인도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꿈이랑 비전인데 이걸 통해서 중국이 가장 무서운 게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꾼다는 거거든요. 중국이. 그 꿈이 10년 사이에 보면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장 안타까운 게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네. 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꿈을 많이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10년 뒤에는 또 많이 이루어지면은 요즘 가장 심란하고 힘든 시기인데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꿈을 많이 꿔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신기한데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자. 우리 부모님 세대 그랬잖아요. 70년대 때 우리 진짜 외국 사람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네, 감동이. 다음에 오늘 이걸로 시어터 131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